안녕하세요.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험 대비 건축계획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 해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지금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이 학습의 이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이 학습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은 굳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반복되는 내용들은 어떻게든 간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반복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빈도가 낮은 부분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효율적인 이런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를 좀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전체 100이라는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먼저 공부한 이후에 시간이 나오면 점차 학습 범위를 넓혀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학습의 우선순위를 이제 설정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급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 이제 건축 기사 필기 문제 1회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사무소 건축의 이제 실단위 계획 중에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실단위 계획이라고 하면은 개방식 배치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계실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계실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코어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구획된 사무실을 계실형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요 칸막이로 이제 일일이 구획해 놓았다 해서 요걸 이제 구획사무소라고도 한다. 구획사무소.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방식. 말 그대로 이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개방된 큰 방으로 설계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개방형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오픈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칸막이가 구획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차이가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계실형에 비해서 요 초기 칸막이 공사가 들지 않으니까 초기 이 칸막이 공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죠. 그리고 실의 깊이나 길이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요게 이제 깊이예요. 실의 깊이. 그리고 요게 실의 폭 또는 이제 실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계실형 같은 경우는 연속된 복도 때문에 깊이의 변화를 주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제 폭은 변화가 가능하겠죠. 요 칸막이 벽을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실형은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는 없으나 길이, 폭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개방형은 어때요? 어차피 뭐 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깊이라든가 폭에 변화가 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각 차단이 없으므로 이제 독립성이 적어진다. 그렇죠. 오픈되어 있으니까 개방형의 가장 큰 단점이 소음이라든가 독립성이에요. 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만큼 소음 문제, 독립성,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를 통제하기가 쉽다. 그만큼 이제 구획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니까 통제하기도 쉽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요 공장 건축의 이제 레이아웃 형식. 그래서 요 레이아웃 형식도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내용 보시면 이제 동종의 공정, 동일한 기계 설비, 기능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집합시키는 방법, 다종 소량 생산의 경우, 예상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채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풀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암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개념에 대한 요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핵심 포인트.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다종 소량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양은 많지 않고 소량. 그럼 어떤 거예요? 당연히 공정 중심이 되겠죠. 공정 중심. 반면에 이제 제품 중심은 뭐예요? 얘는 다종 소량이 아니라 단일 종류, 단종의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게 제품 중심이다. 그리고 고정식은 뭘까요? 얘는 이제 우리가 고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선박같이 선박 작업의 주체는 고정이 돼 있죠. 얘네들 다. 대신에 이제 사람이라든가 기계가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가면서 작업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고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고정식의 특징은 뭐예요? 제품은 크겠죠. 건축물이나 선박. 그리고 수량은 극히 적은 경우에 적합한 게 고정식 레이아웃이다. 뭐 혼성식은 뭐 혼성에 짬뽕에 놓은 거니까 뭐 특징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해서 딱 다종 소량 또는 소량이니까 다른 말로 주문형 생산 방식, 그죠? 요것과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 키워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정 중심 레이아웃 개념을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백화점의 이제 진열장 배치 방식이에요. 백화점의 진열장 배치 방법. 그래서 얘도 박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메인 통로의 직각 배치, 서브 통로를 45도 경사지게. 그래서 얘도 이제 45도 경사지게 배치한 유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90도 통로를 주통로로 사용하고 주통로에 이제 이렇게 45도 경사진 구통로를 설치한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행 배치법이 되겠죠. 사행 배치. 그래서 이 사행 배치의 이제 주된 특징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45도 부통로에 의해서 매장 구석까지 가기가 용이하다. 요게 이제 사행 배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직각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직각 배치는 이제 주통로와 부통로를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쇼케이스에 이제 규격화, 표준화가 가능하고 가장 이제 경제적인 그런 배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단점이 국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제 요 A라는 매장에 이제 물건이 잘 팔려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리로 모이겠죠? 그럼 그 통행량에 따라서 통행량만큼 이런 복도폭, 통로폭도 이제 넓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통행량에 따른 이 통로폭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부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로마 시대의 것으로 이제 그리스 아고라와 이제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양사에서 그리스 아고라와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로마 시대의 이제 포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의 아고라는 이제 로마 시대의 포럼으로 이제 전승이 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이제 교역이라든가 이런 집회의장으로 사용되었던 5개 공공광장을 우리가 이제 아고라라고 해요. 아고라. 그래서 기능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포럼으로 전승이 된다. 그래서 개념이니까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양사 이렇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사가 이제 거의 뭐 많이 나오면 2문제, 3문제,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뭐 1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서양사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역사잖아요. 순서, 시대 흐름. 그래서 이런 고대, 중세, 근세 건축, 요까지는 시대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식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시면 돼요. 주요 특징. 말 그대로 이 주요 특징이에요. 주요 특징. 그래서 뭐 이런 그 로마 시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주요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잔틴 건축 하면은 이제 동서양의 건축 기조를 띈다. 그리고 이제 펜덴티브 돔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크로스 이런 식으로 요 세부적인 개념은 모르셔도 펜덴티브, 그리크로스, 동서 건축의 혼합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구나. 요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건축가와 작품을 짝짓기 하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학습 범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차치하시고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이제 송바로드로브가 이제 제시하는 1인당 주거 면적의 이제 병리 기준이 뭐냐? 병리 기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송바로드로브. 1인당 주거 면적의 이제 병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리 8, 한계 14, 표준 16. 그래서 수치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거 면적의 이제 최소 기준이 얼마예요? 10제곱미터. 표준은 16.5. 우리가 이제 각국의 기준이라고 해서 송바로드로브의 이제 병리 8, 한계 14, 표준 16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준이라고 해서 16. 국제 주거회의 기준이 15. 그래서 이런 수치들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제 8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극장 평면 형식 중 관객이 이제 연기자를 사면에서 이제 둘러싸고 관람하는 형식으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아레나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레나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객석이 여기 무대가 있으면은 무대를 객석이 360도 둘러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레나형은 이제 객석이 무대 전체를 감싸는 형.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대와 객석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형. 그걸 이제 우리가 가변형. 그리고 이제 프로세니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공연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프로세니엄 아치 계급을 통해서 이제 연기자의 연기를 보는 형태가 프로세니엄. 그리고 오픈 스테이지형은 아레나형과 유사하지만 얘는 이제 무대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무대 일부를 감싸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오픈 스테이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대 일부, 그래서 뭐 210도 둘러싼 형, 180도, 뭐 90도, 뭐 각도가 없는 거는 뭐 엔드 스테이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레나형과 오픈 스테이지형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은 당연히 이 아레나형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기자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무대에다가 배경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소품도 높은 소품이 아니라 주로 이제 낮은 소품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아레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7번에 POE. POE 개념은 뭐 많이들 아시죠? POE. 얘는 이제 한마디로 거주 후 평가를 뜻한다. 그래서 가장 알맞는 게 뭐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제 건물을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후 평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개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이제 사용 중인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POE다. 거주 평가. 그래서 특히 이제 POE의 기대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이런 사용자의 만족도 확인 내지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향후 유사 용도의 설계에 적용한다. 유사 용도. 당연히 이제 유사한 용도와 규모에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주 평가는 향후 다른 건물에 적용을 할 때 유사한 용도와 규모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거와 관련된 POE 평가 자료를 뭐 업무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에는 반영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용도와 규모에 적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8번에 이제 학교 운영 방식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교과 교실형은 이제 교실의 순수율이 높으나 학생의 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종합교실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특별교실 또는 이제 교과 교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종합교실을 우리가 이제 U형 또는 A형이라고도 하고요. 특별교실은 이제 V형이라고 해요. V형. 그리고 종합교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학급 내에서 모든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동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가능하다. 대신 특별교실은 뭐예요? 얘는 교과 목에 따라서
학생이 이동하는 수업 방식이죠. 그럼 학생이 이동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소음, 또 학생들의 소지품 보관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동선 문제들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이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이 동선의 중심에 많이 배치하는 게 뭐예요? 락카실. 또는 이제 락카실을 우리가 홈베이스라고도 해요. 홈베이스를 많이 설치한다는 거. 그럼 이제 요 1번 보시면 이제 교실의 순수율은 높으나 학생의 이동이 심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합교실형은 이제 학생의 이동이 없고 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제 적합하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은 이제 각 학급마다 일반교실을 하나씩 배당하고 그 외에 이제 특별교실을 갖는 게 일반교실, 특별교실형이다. 일반교실, 특별교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제 U+V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교실, 종합교실에 이제 특별교실이 이제 포함이 된 거. 그리고 4번에 이제 플래툰형은 이제 학급과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제 교과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4번에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능력. 우리가 이제 능력에 따른 교과 운영 방식은 P형이 아니라 D형, 달톤형이다. 달톤형.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연속적인 기하학적 문양 뭐 등을 이루는 용어를 이제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용어니까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번에 10번 보시면 이제 공포 형식 중에 다포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다포식,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 다포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심포식과 이렇게 다포식이 있죠. 주심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공포가 주심포는 이제 기둥 위에만 배치되는 거. 그리고 다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이제 기둥 사이에도 배치되는 게 다포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포식. 그래서 다포식 건축물로는 이제 서울 숭례문, 남대문 등이 있고 기둥 상부 위에 이제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형식이다. 기둥 상부 위에. 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내출목보다는 이제 외부 출목이 점차 많아졌다.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외 출목수는 이제 초기는 동일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내출목수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심포식에 비해서 이제 지붕하중을 등분포로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둥 위에만 이렇게 작용하는 힘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힘이 전달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등분포 형식의 이제 힘의 전달 형식을 갖겠죠. 다만 이제 주심포는 이제 기둥 위에만 이제 힘이 전달되니까 얘는 이제 등분포와 비교해서 이제 집중하중의 이제 구조를 갖겠죠. 집중하중의 구조. 그래서 주심포식과 다포. 그래서 다음 회차 때 요 주심포 다포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 나온 거에 반영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 건설하는 이제 주택단지에서 이제 기간도로에 이제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이제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때 주택단지의 이제 총 세대수가 이제 400세대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이제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주택단지에 이런 그 진입도로에 대한 이제 이런 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의 이제 총 세대수에 따라서 이런 진입도로의 폭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이제 400세대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들겠죠. 그래서 최소 이제 8m 이상이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에 이제 간혹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빈도를 고려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12번에 보시면 이제
12번에 한식과 양식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양식은 입식, 한식은 자식. 맞죠? 양식은 단일용도, 한식은 혼용도. 우리가 이제 한식주택의 이제 주된 특징이 혼용도 또는 이제 실의 다용도성이에요. 다용도성. 그리고 다용도성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실의 융통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식주택에 이제 안방을 연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안방 같은 데는 이제 밤에 잘 때 이불을 펴면 침실의 기능을 하는 거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불 개고, 이 밥상에 들어오면은 식사실 기능을 하는 거고, 낮에 손님이 와서 이제 다가상에 들어오면은 단란한 거실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런 한식주택은 실의 다용도성을 지녔다는 거.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제 양식주택은 실의 위치별 분화, 한식은 실의 기능별 분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한식주택은 실의 위치별, 우리가 이제 방이 있으면은 방 건너에 방이 있다고 해서 얘를 건너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위치별로 분화한 게 한식주택이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양식주택의 가구는 이제 주요한 내용물이며 한식주택은 부차적이다. 그만큼 이제 양식주택의 가구는 실의 기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싱크가 필요하겠죠. 또 침실은 침대가 있어야겠죠. 그만큼 실의 기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물이 되는 게 이제 양식주택의 가구라고 보시면 된다. 13번 보시면 이제 사무소 건축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코어 유형. 그래서 중심 코어형은 이제 유효율이 높은 계획이 가능하다. 유효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분할해서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코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심에 이렇게 코어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코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안정적이죠.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한 게 이제 중심 코어. 그리고 이렇게 실을 분할해서 임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중심 코어.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입면상 봤을 때 이렇게 코어가 뚝 튀어나오니까 외관상 좀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이제 중심 코어. 그리고 양당 코어형은 이제 두 방향 피난에 이상적이며 방제상 유리하다. 그래서 양당 코어는 이제 두 방향, 양쪽에 이제 코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피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난 방제상 유리한 게 양당 코어. 그리고 편심 코어형은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편심은 이제 말 그대로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규모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뭘까요? 규모가 커지면 법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피난거리 있죠. 피난거리를 오버하게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서브코어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뭐의 특징을 갖는다? 양단의 특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편심코어는 소규모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립코어형은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코어의 유형은 독립코어가 아니라 이제 중심 또는 이제 중앙코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14번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도서관 출납 시스템에서 직접 서가면에서 체제나 표지 정도는 볼 수 있다. 요것도 이제 그 문제의 이제 포인트가 표지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 정도는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열람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반개가식이다. 반개가식.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폐가식은 뭐예요? 얘는 이제 목록을 보고 대출 기록을 남긴 후에 열람하는 거. 그래서 목록을 보고 이제 그 책을 빌리기 때문에 내가 목록을 봐서 이 책일 것 같다 해서 빌려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원한 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희망한 도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목록을 보고 일일이 관원이 책을 찾아다 줘야 되니까 관원의 작업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책의 마모나 망실 이런 건 적어지겠죠. 그래서 도서의 유지 관리는 좋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니까 특별히 감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주로 이 폐가식은 대규모 도서관에 많이 적용을 해요. 다만 이제 소규모라도 요 희귀한 도서 있죠? 희귀본은 소규모라도 폐가식으로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자유개가식. 이거는 이제 이용자가 자유롭게 책을 직접 선택한다는 게 주 포인트예요. 그럼 당연히 책을 직접 선택하고 열람하니까 도서의 마모 망실은 커지겠죠. 대신에 이제 직접 선택하니까 이용이 가장 편리한 거,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개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자유개가식 플러스 반개가식의 혼용이에요. 그래서 요 자유개가식의 주된 특징이 뭐였어요? 책을 직접 선택한다는 거였죠. 플러스 반개가식도 마찬가지로 그 대출 기록을 남기고 열람하기 때문에 요 안전개가식의 특징은 책을 직접 선택을 하되 기록을 남긴 후에 열람하는 방식이 안전개가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직접 선택하니까 출납 시스템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대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체크 시설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안전개가식의 주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다음 회 차트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 설명해 드린 내용은 반복해서 진행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거의 한 반 이상 정도는 거의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요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본인들이 공부할 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제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선 포인트가 이제 의무적이죠. 그래서 1번에 이제 점자 블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제 권장사항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문제를 통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이제 16번 보시면, 백화점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의 배치 형식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렬, 병렬, 교차식. 이때 병렬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과 연속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단속식과 연속식의 차이점이 뭐냐? 연속 승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로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병렬 단속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려면 쭉 걸어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병렬 연속식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래서 연속 승강이 가능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병렬 연속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보면은 요 직렬식으로 갈수록 색깔이 안 바뀌네요. 직렬식으로 갈수록 승객의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시야 확보는 유리하지만 뭐가 많이 든다? 점유 면적이 커진다는 거. 그럼 반대로 이제 요 교차식으로 올수록 시야 확보는 불리하지만 점유 면적은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제 그 병렬 연속식 배치는 연속적으로 승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연속식은 이제 연속적으로 승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다. 그리고 17번 보시면 이제 미술관의 이제 전시 기법 중 전시 벽면이 이제 동일한 공간으로 연속되어 배치되는 전시 기법으로 동일 종류의 전시물을 이제 반복 전시할 경우에 유리한 방식. 우리가 이제 그 특수 전시 기법 하면은 이제 디오라마, 그리고 파노라마, 아일랜드, 그리고 하모니카, 영상 전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디오라마의 주된 특징이 뭐냐? 그냥 키워드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현장감. 그러니까 현장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이제 디오라마 전시. 그리고 파노라마, 그러니까 넓은 경치를 의미하죠. 넓은 경치.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섬이라는 뜻이죠. 얘는 바닥 전시를 뜻해요. 바닥 전시. 그래서 바닥이니까 벽이라든가 천정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 그리고 하모니카 이게 동일한 크기가 이제 반복돼 있죠. 얘는 이제 반복 전시. 그리고 영상,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현물이 없을 때 영상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예요? 반복 전시니까 하모니카 전시 기법이 된다. 그리고 18번에 이제 페리에 근린주구 이런 이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요 페리에 근린주구 내용을 보시면은 요 경계는 이제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고요. 요 내부 통과 교통은 배제를 시키고 또 요 중심부에 이제 초등학교를 배치해서 초등학교와 마을의 경계까지는 이제 400m를 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공원이라든가 뭐 레크레이션 용지 이런 것도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요 하나의 마을에 이제 인구는
요 초등학교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 정도면 이제 적당하다. 초등학교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게 등의 이제 그 상업시설이에요. 편의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편의시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이용성이라든가 편리성을 고려해 주려면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마을의 중심. 근데 마을의 중심에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통과교통이 빈번해진다. 그래서 요 마을의 중심에 배치를 하면 이용성이나 편리성은 좋아지지만 단점이 통과교통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페리라는 사람은 이 편의시설을 마을의 중심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변두리, 외곽에 배치를 해서 통과교통을 최소화시키자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이런 마을과 마을의 접경지대 이런 데다가 이제 편의시설을 배치하면은 요 마을 내부로 이제 통과교통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18번에 보시면 이제 그 초등학교 학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이번에 중학교와 의료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구내 가로망은 이제 통과교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에게 이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두 개소의 이상의 상점가를 주요 도로의 결절점. 말 그대로 이제 마을과 마을의 접경지대라든가 외곽 이런 데 이제 배치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19번에 보시면 이제 종합병원 건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종합병원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간호사 대기실은 이제 각 간호 단위 또는 층별 동별로 설치하고 수술실 바닥은 전기 도체성. 도체라는 건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도체성 마감한다는 거. 그리고 병실의 창문은 환자가 병상에서 외부를 전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외래 진료 방식은 이제 오픈 시스템, 대규모 각종과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클로즈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게 그 대규모 각 종가를 필요로 하고 환자들이 매일 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채용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이제 오픈 시스템은 미국 등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은 그 의사가 개업을 하면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자기 환자를 등록된 종합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오픈 시스템이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이제 극장의 무대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프로세니엄 아치는 이제 일반적으로 장방형이며 종횡의 비율은 황금비가 많다. 그래서 요 아까 프로세니엄 이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세니엄 아치 계구부를 통해서 이제 무대에 이제 연기를 보는 형태. 그래서 요 인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앞에 이제 툭 튀어나온 무대, 요걸 이제 에이프런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아치 형태. 요걸 이제 프로세니엄 아치 계구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세니엄 아치 계구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연기자의 연기를 보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니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프로세니엄 아치 이제 바로 뒤에 막이 쳐지는데 이 막의 위치를 이제 커튼 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니까 같이 보시고 무대 폭은 적어도 이제 프로세니엄 아치 폭의 2배, 깊이는 프로세니엄 아치 폭 이상. 아치 폭만큼 하든가 아치 폭보다는 좀 크게 하든가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4번에 이제 플라이 갤러리는 이제 배경이나 조명기구 등등을 매달 수 있는 무대 천장 밑에 설치한 철골로 설치한 거다. 얘는 이제 플라이 갤러리가 아니라 그리드 아이언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에 이제 이런 조명 장치라든가 이런 걸 매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무대 장치 등을 매달기 위한 격자로 된 철판 구조.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리드 아이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라이 갤러리라는 건 뭐냐? 요 그리드 아이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대 상부 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좁은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라이 갤러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9년도 건축기사 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 다음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